오랜만에 기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단계로는 요즘 데일리 세럼으로 아주 잘 바르고 있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어서 기초를 자주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 촬영할 때도 너무 같은 것들만 보여드리면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종종 생략했는데 지난 메이크업 영상에 댓글로 기초부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세안하고 나오자마자 기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럼은 지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데일리 세럼으로 부담 없이 바르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바르고 나서도 속건조 느껴지지 않고 수분감 되게 좋은 편이고 트러블 올라왔을 때 약간 진정 효과도 있고 흔적 케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전혀 안 밀리고 사용감이 되게 부들부들 촉촉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민감 피부, 트러블성 피부에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수분 크림. 진짜 순하고 수분감 좋고 기름지지 않아서 얘도 아침에 바르기 너무 좋은 수분크림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꽤 오래돼서 대학 다니던 시절의 그 기분이랑 좀 설레는 느낌?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막상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재미없고 빨리 졸업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돼보니까 아주 가끔 한 번씩 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다음으로 저의 최애 선크림, 구달 어성초 수분 선크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가격도 너무 좋고 너무 순하고 촉촉하고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얘도 기름지지 않고 수분크림처럼 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피부에는 너무 잘 맞아서 지금 한 5통째 아주 좋아하는 선크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조별과제하고 이런 건 진짜 끔찍하게 싫었는데 딱 봄에 등교하면서 바뀐 계절 느끼는 그 설렘이랑 학교 끝나고 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과제 끝나면 다 같이 내려가서 술 마시고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끔 그때가 좀 그립더라고요. 오늘도 에스쁘아 신상 쿠션 이거 최근 영상들에서 너무 연속으로 계속 보여드려서 좀 다른 거 가져올까 했는데 최근 써봤던 쿠션 중에서 다크닝 없이 되게 화사한 느낌 내기에는 얘가 진짜 딱이어서 그냥 오늘도 이거 쓸게요. 피부가 가장 두꺼운 볼 중앙 부위에 먼저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펴서 얇게 발라줍니다. 이 쿠션의 최대 장점은 피부에 스미듯이 엄청 얇게 발리는 느낌이랑 힘들여서 막 꼼꼼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입자가 되게 고와서 모공 커버가 엄청 잘 됩니다. 10대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까지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다, 빨리 일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막상 진짜로 찐 성인? 나 하나 스스로 건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변화랄 게 크게 없고 진짜 좀 먹고 살기 바쁜? 일하고 돈 벌기 바쁘니까 학생 때에 비해서는 특별한 변화나 이벤트가 일상에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평소랑 똑같이 일하다 보면은 한 달, 2달 훌쩍 가 있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절의 변화나 아니면 진짜 사소한 나의 일상, 하루 이런 걸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어지니까 별거 한 거 없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벌써 3월이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다음은 컨실러로 옅은 잡티들 한 번씩 더 커버해줄게요. 더샘 컨실러 손등에 한번 살짝 덜어서 요즘 컨실러 브러쉬로 너무 잘 쓰는 화홍 982번 0호 브러쉬 끝에다가 소량 묻혀서 가리고 싶은 잡티 부위에 살짝살짝 얹어줍니다. 에스쁘아 실크 스킨 에어 쿠션이 진짜 다 좋은데 얇게 발리는 만큼 커버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피부 표현 얇게 하는 거 좋아해서 어차피 쿠션은 항상 엄청 얇게 바르고 컨실러를 꼭 따로 하는 편이어서 두껍게 발리고 커버력 좋은 거보다 얇게 발리는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뭔가 이 젊음을 채 즐기기도 전에 너무 현생에 치여서 바쁘게 사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젊음이 싹 지나가 버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좀 억울하달까? 그래서 그런 젊음?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현재부터 미래를 포함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 그래서 뭔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후회를 좀 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확실히 뭔가를 배우거나 새롭게 경험할 때 제일 지금 이 순간을 좀 온전히 잘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이 안정감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변화를 잘 시도하지 않게 되는데 제 성향이 워낙 안정 추구형이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억지로 변화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번씩 의식적으로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사소한 거라도 좀 안 해봤던 거, 새로운 거 이런 걸 경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대학 학창시절 얘기하다가 젊음과 시간에 대한 고찰을 진짜 언어도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해야지 학원 알아봐야지 하고서 계속 미루게 돼. 지금 당장 할 일이 몇 갠데 이러면서 저는 타고난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에너지가 되게 많고 밖으로 발산되는 분들이 종종 부럽더라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경험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이런 행위 자체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타고난 이 성향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저만의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겠죠? 생리주기가 끝나서 간만에 피부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날이에요. 오늘은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얘도 지난주 올영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새로 출시된 신상 컬러 쿨핑크 발라볼게요. 기존에 가장 밝은 호수였던 페어 색상 사용했었는데 육안으로 엄청난 차이는 많이 안 느껴지는데 이 쿨핑크가 진짜 묘하게 더 투명해 보이고 분홍빛이 살짝 도니까 얼굴에 혈색이 더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쿨톤 스타일링 자체가 좀 추구미이신 분들 사용하시면 엄청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 피부 베이스 자체를 약간 쿨톤 느낌으로 보정해준달까? 그냥 허해지는 게 아니라 되게 투명하고 혈색 있게 뽀얘지죠. 이제 눈썹 그릴 건데 토니모리 싱글 섀도우 토프 그레이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묻혀서 오늘은 너무 반듯하게 그린 느낌보다 살짝 자연스러운 결을 남기고 싶어서 일단 섀도우로 빈 부분 사이사이 살짝만 자연스럽게 채워주고요. 이 눈썹이 시작되는 앞머리 부분은 최대한 많이 건드리지 않고 이 앞부분 결을 자연스럽게 남겨둘게요. 다음 브로우 펜슬로 눈썹 뒷부분만 조금 더 길게 연장시켜줄게요. 눈썹 산이 높게 강조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음은 데이지크 쉐딩 쿨 블렌딩 색상으로 얼굴 외곽 좀 잡아줄게요. 발색이 잘 뭉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는 편이어서 양 조절이 꽤 쉬운 편이에요. 옆 얼굴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코는 조금 더 획기가 도는 쿨한 발색의 토니모리 싱글 섀도우 페일 그레이 색상 사용할게요. 코끝에 음영을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가운데는 둥글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코끝을 U자로 짧게 감싸준 상태고요. 여기서 살짝 띄워서 이 코 벽도 일자로 내리기보다는 코 벽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짧게 가로로 터치해줘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눈썹 중앙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콧대로 둥글게. 너무 아래까지 쭉 다 이어서 내려오지 않고 이 눈 앞머리 쪽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가로음영 진짜 살짝만 한번 넣어주고요. 인중골 선명하게.
이제 눈두덩이 섀도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데일리 팔레트로 완전 애용하고 있는 홀리카홀리카 포리노트. 이게 베이스 섀도우부터 짙은 섀도우, 펄 섀도우까지 구성이 진짜 좋아서 손이 너무 잘 가요. 일단 가장 밝은 가운데 이 스킨톤이랑 살짝 코랄빛이 도는 윗줄 세 번째 이 색상, 이렇게 두 가지 무펄 섀도우를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할 거예요. 화사하면서도 은은한 코랄빛이 도는 눈두덩이로 만들어줍니다. 언더까지 넓게 펴발라주고요. 이 상태에서 네이밍 펜슬 라이너 토프 베이지, 자연스러운 음영 브라운 색상인데 오늘은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애교살 부분부터 해서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고 완전히 픽싱되기 전에 면봉으로 빠르게 샥 펴줍니다.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먼저 컬링할 거예요. 잘근잘근 바짝 찝어줍니다. 그리고 네이밍 라이너 디테일 브라운 색상으로 점막 채울 거예요. 끝까지 다 채우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띄워서 남겨두고요. 아주 약간의 앞트임 효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슬이 진짜 가느다란 타입이어서 눈 앞머리 뾰족하게 섬세하게 그리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과하지 않게 진짜 살짝만 이렇게 눈매가 조금 더 트여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도 홀리카홀리카 젤테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몰튼 아메리카노보다 좀 더 붉은기가 빠진 코코아 브릴레, 이걸로 눈꼬리 샥 빼줄게요. 이렇게 좀 길게 빼주는데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게 선명하되 세 보이지 않도록 연출해줍니다. 오늘도 하트 퍼센트 라이트 살몬, 이걸로 애교살 밝혀주는데 이 애교살 앞부분부터 뒤쪽으로 쭉 칠해버리는 게 아니고 가장 도톰한 중간 부분 위주로 살살살살 발라준 다음에 픽싱되기 전에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좌우로 자연스럽게 퍼뜨려줘요. 이렇게 해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 펜슬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고정력이 확실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애교살 밝혀주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거 바르고 이 위에다가 섀도우 얹으면 프라이머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마일드 살몬 색상도 같이 활용할 거예요. 위가 라이트 살몬, 아래가 마일드 살몬인데 완전 코랄색이거든요. 저는 애교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체감이 있는 걸 좋아해서 이 색상은 애교살에 전체적으로 바르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애교살이 너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 눈 뒤쪽에 이 삼각존, 언더 속눈썹 라인 부분을 살짝 칠해서 조금 더 섬세한 부위니까 얘는 면봉으로 펴줍니다. 얘를 컨실러처럼 활용해서 이 언더 삼각존 뒷부분 여기를 싹 밝혀주면 눈이 뒤쪽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트여 보여요. 마일드 살몬 바른 쪽, 안 바른 쪽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아까 눈두덩이에 바른 이 두 가지 색상보다는 조금 더 색감이 진한 이렇게 이 두 가지 톤을 같이 섞어서 애교살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아주 약간 더 차분해지면서 코랄 색감이 은은하게 비쳐나오도록 이렇게 애교살 위로 예쁜 색감의 섀도우 한 번 더 얹어주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고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트에 이 색상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원래 내 눈의 삼각존은 컨실러 펜슬로 싹 지워줬잖아요. 영역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일자로 싹 빼줘요. 뒤쪽으로 확장시켜서 눈이 더 트여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 피치포지 색상이고요.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맑고 예쁜 핑크 코랄 펄감의 섀도우거든요. 이를 손가락에 묻혀서 톡톡톡톡 발라서 눈두덩이에 아주 은은한 반짝임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속눈썹 또렷하게 컬링해줍니다. 오늘은 아래 속눈썹도 마스카라 해줄게요. 일단 뭉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세로로 발라서 언더 존재감 좀 살려준 다음에 트위저로 끝부분 조금씩 뭉쳐서 정돈해줘요.
너무 뒷부분까지 빽빽하게 다 발라버리면 뒤쪽으로 애써 트임 효과를 준 눈이 다시 답답하게 닫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 속눈썹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저의 요즘 최애 속눈썹 필리밀리 또렷데일리 10mm랑 11mm짜리 두 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눈 뒤쪽에만 10mm 한 가닥, 11mm 한 가닥 두 가닥만 싹 붙여줄게요. 일단 11mm짜리 먼저 붙여줄 건데 이렇게 들어서 봤을 때 내 원래 눈이 끝나는 지점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이쯤에 붙여서 눈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10mm짜리 그 앞쪽으로 하나 더 붙여서 속눈썹 연출은 이렇게 마무리해줄게요. 오늘 렌즈는 이거 껴볼게요. 오렌즈 글로이티어 차콜. 최근에 구매했는데 오늘 처음 껴봐요. 저도 화장하기 전에 렌즈를 끼고 시작하고 싶은데 20살 때 라섹 수술한 이후로 안구 건조가 좀 많이 심해져서 렌즈를 오래 못 껴요. 차콜색이라서 그런지 그레이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노노어 립 펜슬 슬립 페일 피치. 윗입술 조금 더 확장시켜줄게요. 오늘 립도 라이트 톤에 되게 잘 어울리는 맑은 색깔 바를 거여서 립 펜슬도 조금 밝은 색깔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 바를 메인 촉촉 틴트가 좀 맑고 화사한 톤이어가지고 바르기 전에 입술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혈색 살려주면 예쁠 것 같아서 투크 겟러브 요거 먼저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진짜 예쁜 틴트예요, 이것도.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혈색 살짝 넣어주고 롬앤의 허니듀 멜론. 이거 데일리로 엄청 좋아하는 틴트예요. 봄엄라, 여쿨라 분들 꼭 사셨으면 좋겠는 색깔. 진짜 너무 예쁘고 맑은 코랄 색상. 입술에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깔아줍니다. 이런 느낌? 이것보다는 원래 색이 좀 더 연하긴 한데 제가 겟러브를 같이 발라서 살짝 더 혈색 있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AOU 추르볼 이렇게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형광핑크 느낌인데 막상 얇게 바르면 엄청 화사한 코랄 핑크 느낌? 스펀지 퍼프나 쿠션 퍼프에 묻혀서 앞볼 위주로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촉촉 쫀득한 제형이어서 바르면 좀 반딱반딱 광나는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베이스 잘 까지지도 않고 발림성이나 제형감이 되게 좋아요. 코끝이랑 콧등에도 약하게 톡톡 발라주고요. 저의 메이크업 애정템 롬앤 원 볼륨어 이걸로 이마도 살짝 밝혀주고 근데 이마 밝힐 때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것보다 이 가운데 부분만 밝혀주는 게 입체감이 훨씬 예쁘게 살아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이 입가 부분 위주로 좀 밝혀줄 거예요. 안 예쁘게 음영지기 쉬운 이 코 옆 팔자 부분 여기 화사하게 밝혀주고요. 이 입가 이쪽도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리프팅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 팔자부터 입가 부분 여기가 밝으면 인상이 훨씬 더 깨끗하게 정돈돼 보이고 어려 보이는 볼륨감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쁘아 하이라이터 비너스 색상 코끝이랑 콧대에만 진짜 살짝 터치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지나간 듯 안 지나간 듯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입니다. 머리 풀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올게요. 깔끔 단정한 느낌으로 셔츠랑 니트 입어봤고요. 속눈썹도 붙이고 렌즈도 끼고 할 건 다 했는데 결과물은 좀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으로 잘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즐겨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는 제품이 있다면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개강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데일리로도 좋으니까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